심지어 이제 이거 너는 이제 전공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볼 때 대학에서 전자 전공한 애가 릴레이를 모른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냔 말이야. 안 되지. 이게 우리 교육 체계의 한계야. 그리고 일반인들이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물론 그럼 좀 차이는 있지. 전자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제 전공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간단한 전자제품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공대에서 4년씩이나 배웠으면. 하다못해 헤어드라이어, 내가 뭐 얘기했던 다리미, 집에 있는 뭐 조그만 전등 이런 거 정도는 분해하고 이해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머리에 넣는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회로를 만든 거였었어. 실제로 이런 회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예. 그럼 스위치를 갖다가 실제로 사다가 만들어 보고 이런 걸 한 번이라도 해보면 우스워. 진짜 우스운 거야. 헤어드라이어, 뭐 다리미 이런 거 있잖아. 간단한 뭐 이런 거 선풍기 구조는 정말 간단하거든. 근데 그거조차도 뜯을 용기도 안 나고 뜯어서 뭐 수리한다 생각도 못 하는 거야. 이건 이제 공부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기초부터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릴레이인데 왜 릴레이를 이해 못할까? 원리는 다들 알 거야. 그럼 여기가 X1, X2, 이게 COM, NC, NO 이렇게 부르지. 그럼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 전원이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일로 가다가 선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램프 하나 연결하고 램프 하나 연결을 하면 여기다 스위치를 달아갖고 스위치를 제어하면 이쪽 램프가 들어왔다, 이쪽 램프가 들어왔다가. 그래서 릴레이가 어떤 원리로 작동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저 회로야. 원칙적으로는 저런 회로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 왜냐면 스위치를 이쪽 스위치로 하면 되니까. 근데 릴레이를 이해하라고 내가 저걸 만든 거거든, 일부러. 그래서 저걸 만들어 보고, 릴레이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구나. 요게 이해가 됐던 사람들은 그 다음 걸 하는데, 네가 저걸 했지, 지난번에. 네, 저걸 하고 나니까 릴레이가 이해가 되지. 실제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던 릴레이는 지금 여기에 코어를 넣어서 폴을 움직이지만, 코어가 움직이게 만들어진 게 또 있다 그랬지. 코어가 고정이 되었느냐, 코어를 움직이게 하느냐. 그래서 코어가 움직이는 건 솔레노이드라고 그랬어.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유체를 제어하는 데 많이 쓰는 솔레노이드 밸브. 1층에서 딱 켜고 올라가서 여기서 끄고. 이해돼? 네. 근데 다시 켜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여기서 또 켜고 여기서 끄고. 그게 가능하게. 이해돼? 실제로 이런 집 있어? 요즘은 센서드로 하지만 옛날에는 저런 게 옛날에는 있었어. 있었을걸? 저희 어린이집에 있어요. 이런 네. 그래 있다니까. 저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센서가 할 수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든 이걸 켜고 끌 수가 있는 거지.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양쪽에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지. 이걸 만들어 봐라. 이게 두 번. 그다음 3단계가 있었어. 요게 되는 사람은 한 단계 더. 그다음에 뭐냐? 지금 길거리에 있는 신호등. 그래서 등이 세 개가 있고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세 개가 있고 전원을 탁 넣으면 뭐 빨간색 아니면 뭐 초록색 둘 중에 하나가 딱 들어와 있다가 버튼이 하나 있어. 실제로 경찰이 그렇게 제어를 하거든. 이제 교통 상황 정리를 할 때 뭐 너무 한쪽에 많이 몰린다 이럴 때 이제 제어기를 수동으로 딱 전화를 해놓고 이렇게 눌러. 딱 누를 때마다 신호가 한 번씩 바뀌어. 그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딱 스위치를 한번 딱 누르면 빨간 뭐 초록색이 있다가 주황색으로 한번 바뀌었다가 빨간색. 바로 빨간색으로 안 바뀌지. 주황색으로 바뀌었다가 빨간색. 그러다가 다시 초록색. 버스에 있는 하차벨. 자, 그럼 버스의 하차벨은 버튼이
버튼이 곧 이제 라이트지만, 그러니까 버튼이 곧 라이트지,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뭐 이게 스위치가 3개인데 3개. 근데 이 스위치 3개에 램프도 있잖아. 그래서 뭐 우리는 램프를, 이건 이제 각자의 선택에 달렸는데, 이건 이제 라이트 3개. 그다음에 별도의 또 스위치 하나. 근데 이 스위치는 일반 스위치고 얘는 푸시 버튼이지. 왜 버스 하차 버튼이 누르면 다시 나오잖아. 눌렀다 다시 나와. 초인종 같은 푸시 버튼이야. 요건 푸시 버튼 3개. 요건 일반 스위치. 버스 기사가 문을 한번 열었다가 닫으면 다시 꺼지니까. 그러니까 요런 걸 가지고 이 3개 중에 어떤 거라도 누르면 3개가 다 불이 켜지고, 이 스위치를 켰다 끄면 다 오프. 이해되지? 그걸 만들어라 라는 게 이제 4단계였어. 우리 주변에 홀딩 회로가 굉장히 많아.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버스 그것도 홀딩 회로지. 어느 누가 누를지를 모르잖아. 근데 한 번만 누구라도 한 번 눌러놓으면 전체 회로가 작동이 돼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그 유지를 풀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아까 이 스위치가 하는 역할이지. 자동차 버스에서는 이제 도어 작동하는 스위치에 연결을 하면 그 회로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겠지. 어쨌든 어떤 곳 하나라도 딱 작동을 하면 전체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회로를 홀딩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버스에도 있지만 우리 차에도 있어. 자동차에도 있어. 자동차 어디에 있겠니? 윈도우 위에 있어. 윈도우 위에. 자동 올라가는. 이게 차 문을 누르면 올라갔다가 쓰고 하지. 누르는 만큼은 작동하잖아. 근데 길게 누르면, 아니면 꾹 누르면 오토 그래갖고 끝까지 올라간다고. 그거는 계속 전원을 공급해주는 홀딩 회로지. 그것도 계속이 아닌 게 쭉 올라가서 딱 올라가면 끊어져야 돼. 그건 또 다른 회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이 생활 곳곳에 그런 홀딩 회로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이게 뭐 특별한 부품이 아니야.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걸 너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쉽네? 이 릴레이가 가진 큰 장점 중에 하나지, 그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걸 회로대로 먼저 만들어 보고, 그대로 내가 물건을 사서 구현을 하면 돼. 그걸 한번 만들어 보면, 뭐 그것만 만들어 보면 이제 릴레이의 기본 작동 원리에 뭐 여러 가지 스위치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 푸시 버튼과 라이트가 같이 합쳐진 스위치를 사면 되지. 두 번째 그림. 불이 같이 스위치에 켜지는 이런 스위치를 사면 두 번째 그림 그런 거대로 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회로도가 그래서 다 필요하고, 가서 실제로 물건을 보고 요게 더 이쁘다. 난 이런 것도 해보고 싶네. 그러면 전혀 새로운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론과 실기가 차이가 나는 게, 실제로 가서 물건을 보다 보니까 이게 더 이쁘다. 이걸로 할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스위치의 단자가 달라. 그러면 그 달라진 회로를 다시 그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겠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방식은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만든 회로도 정도는 내가 그려봤다. 그러면 이제 그걸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연구해서 그렸으면 이제 뭐 부품이 좀 바뀐다고 해도 어려울 건 없지. 거기에 맞춰서 그리면 되니까 다시 수정을 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려진 회로도만 외워가지고 적용하는 건 아무나 해. 그거는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야. 뭐 부품이 바뀌면 적용을 못 하는 거지. 부품의 원리를 이해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직접 그려본 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번거롭거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걸 안 쓰고 한국이 제작사에서만 썼었어, 이거를.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스플라이스 썼었지. 항공기에서도.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장비들이 이제 막 나오고 뭐 그렇다 보니까 요거 말고도 이제 또 조금 더 편한 것들, 스플라이스 종류가 많이 나와. 근데 대신 단가가 세지. 그래서 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요거를 써도 돼. 요거를 만약에 내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내일 가서 이걸
구해갖고 와도 되고, 라이트가. 뭐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한데 그럼 주문해서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요거 한 개당 뭐 한 100원? 100원 정도는 할 거야. 요거 한 개에 100원 많이 사면 좀 더 싸긴 하겠지만 이런 것도 아무튼 있으니까 물어보고 스플라이스 사는 데 가면 있을 거야. 이것도 물어보고 이런 걸 이용해도 괜찮고 지금 이제 만약 이거를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뭐 작업은 쉽지. 작업은 쉬운데 어차피 우리도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납땜 연습도 좀 해보겠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겹쳐. 이렇게 카드 겹치듯이 겹쳐. 그 다음에 여기를 감아. 상상치도 못하고. 그거 하나 빼가지고. 여기서 하나 빼갖고 감아. 그게 지금 이 그림이야. 네 번째 그림. 감고 있지? 왜 이렇게 1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왜 이 생각 못했지? 그렇게까지 안 하지, 번거롭게. 좀 번거롭긴 해요. 저렇게 하면. 근데 한 번쯤은 해볼 필요는 있어. 방법을 알아두는 거니까. 항공기는 저렇게 한다, 정석은 저렇게 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감으면 이제 이걸 놔둬도 빠지진 않아.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워낙에 전선이 가느니까 뭐 끝에 자를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아놓으면 이거 잘 말려. 동그랗게 말려. 그러면 매끈하게 말릴 수 있지. 이것도 연습 필요해. 그래서 납땜을 할 때 중요한 건 이 아래 있는 이 구리선 전체가 다 서로 붙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납이 액체 상태로 녹인 다음에 이 안에 다 스며들게 만들어줘요. 이게 어려워. 이게 그렇게 되려면 이 전선 안에 열이 고르게 전달이 돼야 돼. 조금만. 여기 인두에다 뾰족하지? 여기 뾰족하잖아. 여기다 살짝 해갖고 여기다 올려놔. 그 상태로 전선에 갖다가 딱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연 전달이 훨씬 빨라. 표면적이 더 넓어지지. 액체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 열이 전달되면서 얘가 일로 흡수가 돼. 액체 납이 흡수가 돼. 그러면 딱 되는 순간 그 액체에다가 딱 갖다가 실납을 대면 바로 녹아. 그러면 이거 타기 전에 여기에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위에 납이 이렇게 얹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으로 다 스며들어. 거기에 이제 뭐 감지 센서를 달면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손 대면 물 나오잖아. 그거 다 솔enoid야. 파이프에 솔enoid 밸브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딱 대서 감지가 되면 솔enoid가 탁 열려서 물 나오는 거야. 아, 바닥에 자선이 연결돼서 이렇게 하다가 손대면 아니 가정집에는 이제 센서로 하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발에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발로 작동하게끔 만드는 거고, 이제 백화점에 있는 거는 센서지. 그 수도 꼭지에 여기 센서가 있어. 그래서 손이 닿으면 손 가까이 오면 이제 손을 감지해서 물이 거기 솔enoid 밸브만 탁 열어주면 물이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런 거를 집에서 응용해도 돼. 그 수도에 들어가는 솔enoid 밸브는 생각보다 간단해. 수도 파이프 중간에 그냥 넣어서 연결만 하면 돼. 전선 배선 해갖고 센서를 달든지 스위치를 달든지 그러면 뭐 얼마든지.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장애인이 있다.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지. 애초에 예를 들면 솔레노이드 같은 거를 내가 쓰고 싶다. 진짜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220V로는 안 돼. DC 써야죠. DC 써야 돼. 지금 배터리를 넣어서 이용하든가 아니면 아답터 있잖아. 변압기. 변압기를 이용해서 뭐 건전지를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들면 코드 없이도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 아예 박스만 딱 짜갖고. 솔레노이드는 DC를 사용하거든 보통. 그러니까 내가 솔레노이드를 꼭 쓰겠다 그러면 이제 전원이 달라져야 되고, 그럼 그에 맞는 스위치와 라이트를 사갖고 해야 돼. 결국 다시 짜야겠네. 회로도를 다시 그릴 필요는 없는데 내가 이제 그 맞는 부품을 사야 되는 거지. 라이터? 부품을 사올 걸 그랬습니다, 선생님. 무슨 납땜하죠. 그냥 이거 연결해서 이거 클래프 툴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납땜해. 빨라. 여기 가운데. 응? 가운데. 가운데가 왜? 가운데끼리 연결해야 돼요. 가운데가 뭔데? NO야. NO?